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기주도 학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함께 할 김경미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 그러면 어떠세요? 먼저 느낌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탁 이렇게 느낌이 다 그런 느낌이 오시죠? 근데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과 함께 하는 이런 두근두근 작주학 이야기를 가지고 한 시간 서로 이렇게 알아가고 배워가고 또 그걸 익히다 보면 여러분들도 곧 즐겁게 재미있게 또 학습 능력이라는 것도 좀 높이면서 행복하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도와줄 거예요. 이제 선생님을 믿고 우리가 한 시간 우리 차근차근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제목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네. 뇌 속에 숨어있는 학습 능력의 비밀. 어때요? 느낌이. 학습 능력,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게 있을 것 같죠? 맞아요. 이 뇌 속에 숨어있는 그 거창하다고 느끼는 학습 능력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번 시간부터 하나씩 파헤쳐 볼 거예요. 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지금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학습 능력과 뇌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학습 능력 그러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많이 이제 생각이 되실 거예요. 학습 능력은 다른 말로 우리가 공부하는 힘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공부하는 힘. 우리가 학습 능력이 높은 친구들은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다른 말로 학습 능력은 뭐라고 하냐면 지식과 또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능력, 이것도 학습 능력이라고 해요. 즉,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죠. 그런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의 합, 이것을 학습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좀 더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보세요. 우리가 똑같이 1시간을 시험을,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을 때, 또는 처음 보는 외부 강사, 저처럼, 처음 보는 외부의 어떤 그 특출한 능력이 있는 강사분을 모시고 1시간 강의를 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 듣는 강의이고요. 물론 예습, 복습 이런 거 전혀 없이 1시간 수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수업 마치고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똑같이 1시간을 수업을 듣지만 누구는 100점 맞고요. 누구는 50점을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맞아요. 이게 바로 학습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학습 능력은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개발이 되는 걸까요? 둘 다 맞아요. 근데 기왕이면 학습 능력을 만약에 내가 타고났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랫동안 그 학교나 이런 데 다니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여러분 친구들을. 근데 결국은 끝까지 어떤 좋은 결과를 내는 친구들은 바로 후천적으로 학습 능력을 잘 개발하고 키우는 친구들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학습 능력이 무엇인지 잠깐 알아봤는데, 여기 제목을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학습 능력과 뇌의 구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이 공부를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예요? 그렇지. 바로 뇌잖아요, 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사로 내가 달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자동차 부품 하나하나가 어떤 역할을 하고 그게 어떻게 망가졌을 때 어떤 그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즉, 문제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는 여기가 망가졌겠구나, 여기에 이상이 있겠구나, 단번에 알아차리죠.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학습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머리를 써서 공부를 하는데 머리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뇌의 구조와 학습 능력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뇌의 발달 과정과
또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에너지 공급 순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뇌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부터 발달을 하느냐, 이게 학습 능력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번씩 알아보려고 해요. 자, 뇌의 발달 과정, 즉 우리의 뇌는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3중 구조에서 가장 안쪽에 먼저 생기는 뇌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뇌간이라고 해요. 뇌간. 그리고 뇌간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을 싸고 있는 박관뇌가 생기는데요. 그 뇌를 뭐라고 하냐면 대뇌 변연계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대뇌 변연계.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는 친구도 있고 처음 듣는다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뇌간 생기고 그 바깥쪽에 대뇌 변연계가 생긴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생기는 뇌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뇌 심피지이라고 합니다. 대뇌 심피지. 이 이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도 선생님이 써놨는데 에너지 공급 순서, 이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뇌간이 생기고 대뇌 변연계가 생기고 대뇌 심피질이 생기고 요 순서로 생긴다고 그랬죠? 요 순서대로 생겨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쉬고 하면서 에너지가 뇌에 공급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우리 뇌에 쓰일 텐데 가장 먼저 쓰이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뇌간이라는 거예요. 즉, 이 뇌간에서 에너지가 충분히 쓰이고 남으면 그 에너지가 바로 대뇌 변연계 쪽에 넘어가고요. 또 여기에서 충분히 쓰여지고 남아야 그게 대뇌 심피질로 넘어가서 우리가 비로소 공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뇌간과 대뇌 변연계, 대뇌 심피질이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의 뇌는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또 에너지 순서대로 이렇게 공급이 된대요. 그러면 이 뇌의 3중 구조랑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학습 능력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랬죠. 자, 그러면 아까 뇌간 가장 먼저 생기고요. 또 우리 뇌에 에너지가 공급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도착해서 쓰이는 곳 뇌간. 도대체 이 뇌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길래, 어떤 기능을 하길래 가장 먼저 쓰일까? 그걸 알아봐야 되겠죠. 이 뇌간은요 파충류 뇌라고도 해요. 이 파충류 뇌인 뇌간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생명유지. 뭐 한다고요? 생명유지. 그러니까 사람이 먹고 자고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살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유지를 하는 뇌간에 먼저 충분히 쓰여진 다음에 그 다음인 대뇌 변연계로 에너지가 넘어가는데, 대뇌 변연계는 포유류 뇌라고 그래서 우리 개, 또 고양이, 또 뭐 있어요? 소, 이런 동물들도 왜 감정이 있죠. 이 포유류 뇌든 이 포유류 뇌라고 하는 대뇌 변연계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감정, 또 하나는 뭐냐면 기억을 관장을 해요. 감정과 기억을 관장하는 뇌가 바로 대뇌 변연계이고요. 포유류한테도 이 뇌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가 쓰이고 남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대뇌 심피질은 비로소 인간 뇌라고 해요. 즉 다른 말로 동물들, 이 포유류까지는 없어요. 누구한테만 있다? 우리 인간한테만 있다. 이 인간 뇌에서 하는 역할은, 하는 기능은 어떤 게 있을까? 그러면 동물과 사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사람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즉, 이 인간 뇌에는 이성적인 생각을 해요. 즉, 사고하고 또 판단하고 또 뭐가 있냐면 충동도 조절해요. 충동 조절. 이 힘이 바로 이 인간 뇌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우리가 학습 능력을 이루고 있는 이 뇌의 3중 구조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 유지를 잘한다. 이 말은 어떤 걸 관리를 잘해야 될까요? 그렇지. 신체 관리를 잘하면
우리가 몸이 튼튼해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조금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신체 관리를 한다는 것, 즉 우리가 평소에 생활 습관 관리를 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활 습관, 어떤 생활 습관? 그렇지, 자는 시간, 즉 수면 관리, 또 잘 먹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신체에서 우리가 충분히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포유륜의 이 감정하고 기억을 관장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내, 이성적인 생각을 하고 또 올바른 사고 판단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충동, 감정도 조절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간내. 이거는 뭐예요? 우리 머리, 즉 우리 지식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생각하는 힘. 우리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능이나 충동에 의해서만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뇌의 삼중 구조를 잘 알아봤는데 이걸 보고 내린 결론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건강한 신체에서 안정된 마음, 그쵸? 몸이 편해야 우리가 어때요? 짜증도 덜 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건강한 신체, 안정된 마음, 그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집중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몸이 아프면 짜증도 더 많이 나고 또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온몸으로 하는 거예요. 자칫 우리는 머리로 하는 거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부는 뭐라고? 그치, 온몸으로 하는 게 바로 진정한 공부다. 그래서 학습 능력을 잘 이루려면, 학습 능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신체 관리를 잘하고 마음 관리를 잘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생활 습관을,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해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아까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죠? 어떤 거? 수면 관리. 또 뭐 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식사 관리. 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운동. 꾸준하게 운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몸이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몸 관리하느라고, 신체 관리하느라고 에너지가 거기에 많이 쓰이면 감정 관리를 하거나 또 생각을 하거나 할 때 에너지가 부족해서 제대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게 된다. 그죠? 두 번째, 감정을 조절을 하는 어떤 그런 긍정적인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지. 우리가 평소에 칭찬을 한다거나 또는 우리가 그 스스로에게 감사일기 쓰는 거 아시죠? 감사일기도 좀 써보고, 또 내 자신도 쓰담쓰담 해주셔야 돼요. 나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격려의 메시지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감정 조절을 잘 하면서 학습 능력을 한번 키워보자 라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지금까지 나눴어요. 자, 이렇게 오늘 첫 시간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봤거든요. 오늘의 포인트 콕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 텐데요.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 뭐라고 했었죠? 그쵸, 학습 능력은 뇌의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뇌의 삼중 구조와 에너지 공급 순서가 어떻다? 서로 같다. 그죠?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신체 관리와 감정 관리를 잘 해보자. 그러면 비로소 이 에너지가 어디에 쓰일 수 있다? 그렇지, 생각하는 힘, 지성 관리,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아서 우리가 집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 학습 능력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쉽게 포기하지 말자고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첫 시간에 학습 능력이라는 게 단순히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신체 관리, 감정 관리를 잘했을 때 내가 정말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는다. 그래서 집중할 수 있구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첫 시간인데요. 평소에 우리가 수면 관리나 식사 관리 이런 걸 통해서 신체 관리, 감정 관리 잘 하셔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힘 한번 키워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